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BCE 손실 함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BCE라고 하면 Binary Cross Entropy,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진 교차 엔트로피, 즉 손실 함수, loss function을 정의하는 함수인데요. 전통적으로 그 겐을 훈련할 때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. 사실은 이 BCE 때문에 그 모두 붕괴라는 그런 현상, 그리고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이번에 BCE 손실로 훈련된 겐이 도대체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, 사실은 그게 그라디언트 소실 문제에 좀 취약함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베니싱 그라디언트.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BCE 손실 함수와 생성기 및 판별기 목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BCE 손실이 갖고 있는 겐의 이러한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, 언제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겐에서의 BCE 손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BCE 함수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BCE 함수 우리가 봤던 그 J of 세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었죠. 앞에 항은 그 썸메이션 안에 있는 첫 번째 항은 그 소위 분류자, 즉 판별자를 위한 거고요. 두 번째 항은 그 생성자를 위한 그 항이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. 근데 어쨌든 이 전체가 이 비용 J가 크면 클수록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총 비용 함수를 값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죠. 특히 그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건 그 판별자 기준이기 때문에 생성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. 즉 못하게 하려는 거죠. 그 판별자가 일을 그래야지만 그 가짜를 진짜로 구분하게 되는 거고, 그 반면에 판별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가짜는 가짜로, 진짜는 진짜로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자,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그 코스트 함수를 최대화시키려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그 J of 세타를 아까 최대화입니다.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.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. 이 모양 다 기억하실 겁니다. yi는 그 레이블이고요. 그죠? 그러니까 yi가 1일 때 그 첫 번째 항이 동작하고, yi가 0일 때 두 번째 항이 동작하고, h of x가 소위 프레딕션 하는, 즉 그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그 소위 결과를 추출해내는 그 프레딕션 예측하는 그런 과정이고, x는 그 소위 이미지죠. 입력 이미지. 그리고 세타는 그런 입력 이미지를 만드는 데 활용됐던 그 모든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겐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 손실 함수는 좀 복잡하니까요. 그 대신 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일반적인 목표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겐이 갖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그 생성된 데이터 분포를 진짜에 매우 유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이 아래쪽의 그래프에 따르면 어떤 특징 벡터 x가 있고요. 그것의 그 분포 함수 distribution,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분포가 진짜 그 소위 진짜 데이터의 분포가 이와 같이 파랑색의 어떤 정상 분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. 그런데 가짜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분포도 있을 텐데, 그 generate distribution의 모양이 지금 그 잘 모를 때는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겠죠. 근데 그것을 가능하면 진짜가 갖고 있는 분포하고 가능하면 비슷하게 만들려는 거죠. 그의 반면에 판별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? 그 두 개가 똑같지 않은 점을 찾아서
서로 구분을 자꾸 하려는 겁니다. 서로 다른 점을 찾아서 그것을 확인하려는, 그러한 판단을 해주려는 그러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워버리고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생성자와 판별자 입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BC 손실 측면에서 그 목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또 살펴보겠는데요. 즉 판별자 입장에서와 생성자 입장에서의 그러한 일의 그런 난이도가 조금 다릅니다. 즉 무슨 말이냐면 판별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이미지가 진짜냐 가짜냐를 단일값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. 진짜에 가까우면 1이고 그리고 가짜에 가까우면 0의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디스크리미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결과물을 어떻게 보면은 제너레이터에 비해서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좀 할 수 있고요.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. 그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자를 속이려는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서 꽤 복잡한 출력을 만들어야 됩니다. 즉 굉장히 컴플렉스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고요. 그거 자체를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두 개를 놓고 보면 판별자 작업이 훨씬 더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문제를 좀 일으킬 수가 있는데, 판별자가 쉽다는 얘기는 판별자가 빨리 성능이 우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생성자보다. 그리고 그런 현상은 아주 쉽게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BC 손실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훈련 초기에 훈련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판별자가 그다지 잘하지 않죠. 좋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, 사실은. 그리고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생성된 분포와 진짜 분포를 구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. 서로 생성자도 잘 모르고, 그러니까 원래 분포의 모양도 모르고 생성된 분포의 모양도 모르기 때문에 별로 어렵고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다시피 원래 주어진 리얼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 이와 같고요. 그리고 만들어진 생성된 그러한 이미지의 분포가 이럴 때 좀 어느 정도 겹치는 그러한 상태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판별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BC 손실 입장에서 J of theta가 손실 입장인데, 여기 아래쪽에서는 지금 수평축은 아까 봤던 파라메타는 아니고요. 이겁니다. Difference between distribution. 그 두 개의 분포, 예를 들어서 이게 생성자 분포고요. 이게 생성된 이미지, 이거는 진짜 데이터의 분포인데 그 분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오른쪽이고요.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, 이 왼쪽은 거의 일치하는,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. 즉 이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겹치는 상태가, 그러니까 소위 훈련 초기에 해당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J 값이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한 영역, 이러한 영역에 위치하게 됩니다. 즉 J 값이 서로 겹치게 되면은, 똑같이 되면은 당연히 가장 최소한도의 미니멈 값을 갖겠죠. 그죠? 그렇지만은 J 값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 J 값은 0 또는 1 값만 갖는데 가장 큰 값인 맥시멈 값 1의 값을 가질 겁니다. 그죠? 1. 여기는 0의 값이죠. 자, 그런데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0이고 서로 붙어 있을 때는, 겹칠 때는 0인데 애중간한 그러한 중간 상태에 약간만 겹쳐 있을 때는 그 사이에 어떤 값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. 특히 J 함수의 그러한 기울기 값이 일정한 그런 기울기를 이렇게 갖는 그러한 소위 값을 갖게 되고, 이런 0이 아닌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값이니까 이거를 생성기한테 피드백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, 다른 경우는 만약에 훈련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
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 생성된 분포와 그 진짜 분포는 구분이 더 잘 되고 이제 그 소위 그 판별기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분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판별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판별자 입장에서는 이 BC 로스 J 함수의 값의 변동이 그 점점점 그 변화가 없는 즉 1의 값을 항상 갖는 항상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1의 값을 갖게 되고 그것의 차이가 서로 없게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? 그라디언트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즉 파셜 D 오브 J 파셜 D 세타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런 판별자가 그 소위 진짜와 가짜 분포를 잘 구분하기 시작하면 덜 유익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.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. 이 지점이 바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그라디언트가 0에 가깝고 생성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소위 이게 바로 그 베니싱 그라디언트 소멸 문제가 발생하는 그 위치다 또는 그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. 그 걔네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는 기본 비용 함수, 그게 BC 함수죠. 그죠? BC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그 BC 함수를 최소화해서 생성된 분포와 진짜 분포가 유사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판별기가 훈련 중에 개선되고 그리고 생성기보다 훨씬 더 쉽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소위 평평한 영역 즉 그 소위 비용 함수의 값이 변동이 전혀 없는 그러한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판별기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. 진짜하고 가짜가 잘 구분되니까. 그런데 진짜는 진짜처럼 보이고 레이블이 0이 되고 가짜는 정말 가짜처럼 보여서 레이블이 0이 되면 그게 바로 그 소위 베니싱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디언트 소멸 문제를 일으켜서 더 이상 생성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지를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BCE 로스 펑션을 쓰는 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것에 대안을 찾게 되고 다음 시간에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